지금 이 5군데를 계속 놓치면 몇 달 안에 몸이 눈에 띄게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를 열심히 하시지만 이상하게도 피로감이나 가려움, 그리고 냄새는 사라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이 5부위의 진짜 청결법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방치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어둡고 따뜻하며 습한 공간이죠. 이 부위가 오염되면 미세한 염증이 전신으로 퍼집니다. 결국 면역력 저하와 급격한 노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30년간 시니어 생활위생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깨끗이 씻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부위는 놓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작은 감염이 반복되고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이 5부위의 숨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 5분 루틴으로 청결과 활력을 되찾는 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품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수건과 비누로 충분합니다. 다만 방법을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어디를 어떻게 닦느냐가 노화 속도를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를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요즘 샤워해도 개운하지 않거나 이상한 냄새가 남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상담한 68세 박영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영자님은 매일 깨끗이 씻는데도 몸에서 이유 모를 냄새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자주 가렵고 피곤하다는 호소도 있으셨죠. 특히 여름엔 땀띠처럼 붉은 자국이 생기곤 했대요.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씻어도 증상이 나아지질 않으니까 걱정이 커지셨던 거예요. 밤에도 가려워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낮에도 피로감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셨습니다. 제가 박영자님께 알려드린 것은 새로운 제품이 아니었어요. 세척 순서와 건조 방법이었습니다. 박영자님은 하루 5분만 투자해서 배꼽과 귀 뒤를 부드럽게 닦고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기 시작하셨어요. 불과 일주일 후에 가려움이 사라지고 밤잠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박영자님처럼 작은 변화만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깨끗하게 씻는다고 다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어디를 어떻게 하느냐가 노화 속도를 바꿔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건조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박영자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이 아니라 씻는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세균 감염과 직접 연결되는 5부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배꼽은 외부 공기가 거의 닿지 않는 깊은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이 번식하기 정말 쉬운 환경이에요. 국내 한생물학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의 배꼽에는 평균 60종 이상의 세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60종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많죠. 제가 만났던 70세 이정호님은 배꼽에서 냄새가 나고 가려워서 힘들어 하셨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전문가를 찾으셨고 세균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확인됐습니다.
이정호님은 그때까지 배꼽을 한 번도 제대로 닦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배꼽을 청소할 때는 면봉에 미온수와 순한 세정제를 적셔서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그 다음엔 다른 깨끗한 면봉으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습기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세균이 다시 번식하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하게 문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부가 벗겨질 수 있습니다. 항상 부드러운 손길로 해 주셔야 해요. 너무 세게 닦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오히려 상처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배꼽을 청소한 게 언제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놓치고 사는 부위라는 뜻입니다. 귀 뒤는 림프선이 밀집해 있어서 세균이 침투하면 염증이 쉽게 퍼지는 부위예요. 한 피부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귀 뒤 세균 수는 얼굴보다 3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3배예요. 우리가 얼굴은 그렇게 열심히 씻으면서 귀 뒤는 놓치고 있다는 거죠. 73세 이순자님은 이유 모를 투통과 냄새로 고생하셨어요. 여기저기 가보셨는데 원인을 못 찾으셨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귀 뒤 주름 속에 쌓인 노폐물이 문제였습니다. 이순자님은 귀 뒤를 씻는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샤워할 때 거품이 묻은 손가락 끝으로 귀 뒤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특히 귀와 두피가 만나는 주름 부분을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그 다음엔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게 중요해요. 수건으로 눌러가며 말리시면 됩니다.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남지 않게 해주세요. 샤워 후에 바로 말리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귀 뒤에 달라붙어 있으면 습기가 계속 남아서 세균이 번식하거든요. 특히 여름철에 이런 문제가 심해집니다. 혹시 귀 뒤쪽 냄새 한 번도 신경 써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생각보다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겨드랑이는 림프절이 모여 있는 몸의 해독 중심입니다. 습기와 단백질이 많아서 세균 번식이 정말 활발한 곳이에요. 한국노년건강연구소 조사에서 겨드랑이, 청결을 소홀히 한 시니어의 80%가 만성 피로와 냄새 문제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65세 김영수님은 샤워를 자주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서 힘들어 하셨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지셨대요. 그런데 세정 후 완전 건조 습관을 들인 뒤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영수님은 이제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샤워할 때 항균 비누로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닦은 뒤에 수건으로 눌러가며 말려주세요. 이때 문지르지 마시고 눌러서 물기를 흡수하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부위라서 자극을 최소화해야 하거든요. 강한 탈취제보다는 천연 재료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화학 성분이 강한 제품은 오히려 피부를 자극해서 더 많은 땀을 나게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 중에 몇 번이나 겨드랑이를 다시 말려보시나요? 아마 한 번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한 번씩 화장실에서 물기를 닦아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사타구니는 혈류와 림프가 교차하는 부위로 곰팡이 감염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국내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의 절반이 사타구니 습진을 경험했다고 해요. 절반이에요. 그만큼 흔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69세 이명수님은 가려움 때문에 걷기가 불편하셨어요. 외출도 꺼려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셨죠. 그런데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완전 건조하는 습관을 들이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명수님은 이제 산책도 편하게 다니신대요. pH 균형 세정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 부위는 피부가 정말 예민하거든요. 세척 후에는 반드시 다른 수건으로 완전히 말려주셔야 합니다. 겨드랑이나 얼굴 닦던 수건을 같이 쓰시면 안 돼요. 다른 부위 수건을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교차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 전용 수건을 따로 준비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색깔로 구분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 여름철 사타구니 가려움으로 힘드셨던 적 있나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관리법을 바꿔보세요. 정말 달라지실 겁니다. 발은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이면서 세균과 곰팡이 감염이 정말 잦은 부위예요. 노년층의 60% 이상이 발가락 사이 습기로 인한 감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73세 조순복님은 발가락 사이 습진으로 걷기 힘드셨어요. 신발 신는 것도 고통스러우셨대요. 그런데 발 전용 수건으로 철저히 말린 뒤에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조순복님은 이제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신대요. 미지근한 물에 발을 씻은 뒤에 발가락 사이를 하나씩 닦고 말려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충 닦으면 발가락 사이에 물기가 남거든요. 그 습기가 곰팡이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습제를 발등과 발뒤꿈치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보습제는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마세요. 곰팡이의 먹이가 됩니다. 발가락 사이는 최대한 건조하게 유지해야 해요. 보습은 발등과 뒤꿈치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혹시 요즘 발가락 사이가 늘 축축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발 건강이 무너지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전신 건강도 나빠지거든요. 이렇게 5부위만 관리해도 몸의 피로감, 냄새, 가려움이 놀랄 만큼 줄어듭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습관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과 밤 하루 2번, 단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샤워 후에 수건 2개를 나누어 사용하세요. 한 개는 얼굴과 상체용이고 다른 한 개는 하체와 발 전용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교차 감염을 막을 수 있어요. 젖은 수건은 세균의 온상입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반드시 햇볕에 말려서 재사용하세요. 실내에서 그냥 걸어두면 냄새가 나고 세균이 번식합니다. 햇볕에 말리면 자외선이 자연 살균 역할을 해주거든요. 미온수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방어막을 약화시켜요. 차가운 물은 노폐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요. 미온수가 딱 적당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돼요. 순환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향이 강하거나 화학 성분이 많은 제품은 피부를 자극합니다. 특히 시니어 피부는 젊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거든요. 아기용 세정제나 무향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안전해요.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피부는 생각보다 약해요. 특히 배꼽이나 사타구니 같은 부위는 살짝 문지르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세게 닦는다고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습기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세균이 다시 번식합니다. 수건으로 눌러가며 물기를 흡수하고 필요하면 드라이기에 찬바람으로 마무리하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는 꼼꼼히 말려야 해요. 부위별로 수건을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얼굴 수건, 상체 수건, 하체 수건, 발 수건. 최소 3개는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이게 감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색깔로 구분해 두시면 편하실 거예요. 겨울철에는 습도보다 건조 균형이 중요합니다.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면 피부가 갈라질 수 있어요. 피부가 갈라지면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보습이 필요해요. 세척 후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과도한 각질 제거는 금물입니다. 각질도 우리 몸의 자연적인 보호막이거든요. 너무 자주 벗겨내면 피부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주 2회만 가볍게 각질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엔 보습제로 수분을 지켜주세요. 각질 제거할 때도 부드러운 제품을 사용하셔야 해요. 스크럽 알갱이가 너무 크면 피부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미세한 입자로 된 제품이 안전해요. 그리고 각질 제거 후엔 반드시 충분한 보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샤워 후 수건을 몇 번에 한 번 세탁하시나요? 이틀에 한 번은 세탁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잘 말려도 수건에는 피부 세포와 세균이 남거든요. 자주 세탁해서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세탁할 때는 뜨거운 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60도 이상의 물이면 대부분의 세균이 죽어요. 섬유유연제는 적게 사용하세요. 향이 강한 제품은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향 세제가 가장 안전해요. 샤워 순서도 중요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씻으세요. 머리를 먼저 감고 얼굴, 상체, 하체, 발 순서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위에서 씻긴 노폐물이 아래로 흘러내려서 다시 몸에 묻지 않습니다. 샤워 시간은 10분 이내가 적당해요. 너무 오래 씻으면 피부에 천연 보습 성분이 다 씻겨 나갑니다. 짧게 효율적으로 씻는 게 피부 건강에 더 좋아요. 10분이면 충분히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물 온도도 중간에 바꿔보세요. 처음엔 미온수로 씻다가 마지막에 찬물로 헹구면 모공이 수축돼서 세균 침투를 막아줍니다. 갑자기 차가운 물은 힘드시니까 조금씩 온도를 낮추시면 돼요.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엔 번거로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2주만 꾸준히 하시면 완전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 효과를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5부위의 청결 관리법을 살펴봤습니다. 배꼽, 귀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이 5곳이죠.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습기와 노폐물이 남은 곳엔 세균이 늘 먼저 자랍니다. 잘못된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냄새가 나고 염증이 생깁니다. 가려움 때문에 잠을 설치고 피로가 쌓입니다. 작은 감염이 반복되면서 몸 전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밤에 푹 잘 수 있어요. 가려움과 냄새가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피부 상태가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샤워할 때 5부위를 특별히 신경 써서 닦으세요. 미온수와 순환 세정제를 사용하고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완전히 말리는 거예요. 습기가 남으면 모든 게 소용없습니다. 수건은 부위별로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최소 2개, 가능하면 3개로 나누시는 게 좋아요. 젖은 수건은 반드시 햇볕에 말려서 세균 번식을 막으셔야 합니다. 이틀에 한 번은 세탁하세요. 겨울철엔 보습에 신경 쓰시고 과도한 각질 제거는 피하세요. 주 2회 정도만 부드럽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저녁 샤워할 때 5부위를 완전히 말려보세요. 그것만 해도 내일 아침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하는 후회예요. 간단한 방법인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이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샤워 시간을 건강 투자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이 단순한 루틴이 수명과 삶의 질을 15년 이상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작은 감염이 쌓이면 몸이 무너지고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작은 관리가 쌓이면 몸이 튼튼해지고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70대에 이 방법을 시작해서 80대가 된 지금도 정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60대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더 건강해지셨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예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앞으로 20년, 30년을 건강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씻어도 냄새가 남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 3가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냄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원인과 해결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느 부위부터 관리해 보실 건가요? 배꼽인가요? 귀 뒤인가요? 아니면 발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